애플과 삼성 시가총액 보면은 애플이 무려 한 7배 정도 높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애플은 3조 달러고요. 삼성은 4,300억 달러예요. 근데 매출을 보면 애플이나 삼성이나 개찐도찐이에요. 애플 2,750억 달러, 삼성은 한 2,000억 달러. 영업이익 애플이 한 2배쯤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싼 거 잘 만들어 갖고 실컷 팔아먹는 거예요. 중국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게. 애플이 660억 달러, 삼성이 300억 달러.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애플에 없죠. 삼성이 있고요. 파운드리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애플 없죠. 삼성이 있고요. 파운드리는 삼성 세계 최강은 아닌데 잠재적 세계 최강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기술이 세계 최강이니까. 디스플레이 애플 없죠. 삼성이 세계 최강이죠. 휴대폰 비슷비슷한데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삼성이 좀 밀리고 세계 전체로 보면 삼성이 좀 우위고. 관련 서비스, 휴대폰 관련 서비스, 휴대폰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애플은 꽤 강세예요. 자기 그 영역 안에서. 삼성은 그게 없어요. 애플의 장점은 뭐냐면 전자제품과 이 스마트폰의 디자인 및 유저 인터페이스 철학이 애플이 저게 세계 최강이죠. 삼성은 그냥 세련됐고. 그래서 애플의 맛을 들린 사람들은 애플 거를 써요. 이게 그러니까 애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용자 매뉴얼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보면 대충 따라가서 해보면 다 나와. 물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매뉴얼 보고 안 하죠. 그냥 대충 따라서 다 하죠. 뭐 삼성 것도. 그러나 애플 같으면 나이가 좀 든 사람도 매뉴얼 안 해요. 볼 필요가 없어요. 대충 따라가서 해요. 그래서 애플이 이 디자인과 사용자 UI UX라 그러죠. 사용자와 기기 사이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그 통찰력이 있는 회사예요. 강점이죠. 삼성은 뭐 상당히 세련되고 좋다 정도 수준인데 애플은 저긴 굉장히 철학적인 통찰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애플이 하다못해 충전기 꼬다리까지 자기들이 직접 그 USB-C 타입 같은 표준형 안 쓰고 좀 더 얇게 만들고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두께, 그 디자인의 휴대폰을 만들고자 하는데 USB-C 타입 쓰면은 안 맞는다 이거지. 그거 줄여라 이거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저거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감 나오는 거예요. 애플은 디스플레이건 칩이건 뭐건 지가 직접 생산하는 거 없어. 잘 디자인해서 싸고 좋게 만들면 돼. 싸고 좋게 만드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지를 중국에다 대고 어마무시하게 개발해 놓은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엄청나게 싸고 좋게 만들어서 아니 세상에 영업이익이 40% 아닙니까? 2,750억 달러 팔아서 660억 달러 남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삼성은 영업이익률이 한 15%.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15%. 여기 2,000억 달러 팔아서 그 한 300억 달러 정도 남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걸 쭉 보고 있으면은 삼성이 저렇게 포트폴리오가 좋은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데 시가총액이 매출 대비해서 한 20배,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5배, 16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15배 정도, 14배. 딱 전형적인 제조업체 시가총액밖에 안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반면에 애플은 영업이익이 660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은 그것에 50배를 때려주고 있잖아요. 영업이익 대비 보면 애플은 삼성보다 3배 이상을 더 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 3. 저 왜 저러냐? 소프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에서 상장해서 저 정도 포트폴리오면 삼성 시총이요? 글쎄요, 2조 달러는 갈 겁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삼성은 한국에 상장해 있고 한국에 기반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애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자꾸 잡아놓고 싶어 해서 그러지. 회사 망가뜨려서 핵심 기술 다 중국에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삼성이 실리콘 힐스에 진출했단 말이죠. 본격화되는 거예요. 제2 파운드리까지. 규모 크게. 제1은 맛보기로 잠깐 건드려 본 거고 제2 규모 크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삼성이 앞으로 여기에서 고급 인재들을 발굴해 가면서 SoC,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하나의 칩 하나로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칩 하나에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스템 온 칩, 줄여서 SoC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그 다음에 삼성 요새 디스플레이 잘 가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좋은 인력 써서 뭐 서비스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삼성이 뚫어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삼성이 SoC나 파운드리로 나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 강점이 하드웨어 제조 공정, 거기에 세계 최강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서 거기 양질의 인적 자원을 살살 늘려가다 보면 결국 서비스까지도 이렇게 흘끔 들여다볼 수 있는. 서비스 쪽은 삼성 같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벤처 투자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벤처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제조업체가 이 인터넷 서비스업 잘 못합니다. 실은. 예. 그러나 그 미국의 본산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눈에 보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삼성의 우리 전략에서도 나타나듯이 자, 미국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애플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고민이에요. 나이키나 뭐 이런 애들. 세계적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제조업체 혹은 유럽에 기반을 둔 세계적 제조업체. 이게 고민이 뭐냐. 한마디로 중국 노예노동 써가지고 잘 싸게 좋은 물건 만드는 거를 어마무시하게 해놓은 거예요. 애플의 그 중국 소싱망처럼. 그래서 애플이 뭐 인도로 간다 잘 생각을 못 해요. 소싱망이 층층시야로 쫙 돼 있다고요. 자기 직영은 딱 고고고 R&D만 가져가고 세상에 중국 사람만큼 그 현장에서 보면 근면하고 월급 제대로 주면 헌신적인 사람 드물어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중국이랑 붙으면 팡팡 깨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배워간 다음에 그걸 훨씬 더 개량해서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 훨씬 더 원가를 절감해서 퍽퍽 튀어나온다고요. 이상하게 한 바퀴 이렇게 옆으로 탁 숏컷 해갖고. 그거 잘해요. 중국 사람들.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덕분에 저 정도 사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사는 겁니다. 중국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제가 중국 공산당이랑 엮여갖고 지금 장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미국 및 서방 자유세계의 글로벌리스트 대기업 빅텍, 빅머니라는 게 스티브 배논의 말대로 중국의 노예노동을 만들어가지고 노예노동, 싼 노동, 그 근저에 보면 환경 파괴, 인권 유린의 그 농민공해, 그 다음에 내부식 민재, 즉 해안 어디야 저기 후지안 이런 데 보면은 아마 평균 소득이 2만 달러 넘을 거예요. 2만 달러 이짝 저짝에. 그럼 저 안쪽이랑 대비해 보면 평균 소득이 내륙 저 안쪽이랑 하면 10배, 15배 차이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수도권은 평균 소득 8,000불 가고 특정 지역 농촌 특정 지역 쪽 가면 혹은 뭐 영남이나 호남 특정 지역 특정 도 딱 가면은 평균 소득이 만약에 5,000불 간다. 그럼 대한민국은 혁명 나죠. 8만 불 대 5,000불. 16배. 그렇게 나요, 애들 지금 차이가 평균 소득이.
지역에 따라서. 이거 뭐냐면 내부식 민지 착취거든요. 농민공. 농촌을 떠나서 셴젠에서 일을 한다. 셴젠 배우듯이 동관에서 일한다.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신분 불체자. 아, 평소에 단속 안 해? 아, 열심히 하셔. 근데 뭐 이런 데 웨이보나 이런 데서 잘못 한 줄 써놓고 회사 안에서 깨끗거리고 덤볐어. 노동인권 찾고 집어가지고 고향에 가. 아, 왜 그래요? 또 불체자잖아. 그뿐만인가요? 공립학교를 못 보내잖아, 애들을. 싸구려 삼류 보습학원 비슷한 거. 대안학교. 싸구려. 호적이 없으니까, 후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 아래서 환경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수출 지향형 혹은 이제 애플 같으면 하청,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하청 시스템을 중국에 몰빵을 해서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거기에 딱 발이 묶여 있다고요. 삼성같이 원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세계 최강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은 디자인 잘하고 소프트웨어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잘 짜고 잘 디자인해서 세계 최강의 생산기지 구성해 놓은 거 아웃소싱, 폭스콘에다 그 아래 또 2차 벤더, 3차 벤더 내려가겠죠. 거기다 대고 때려서 싹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얼마나 잘 만드는지 영업이익 30%, 40%가 나게끔 아까 보면은 뭐 2,700억 달러 팔았는데 660억 달러 남게 이렇게 하는 거죠. 30%. 무서운 겁니다. 그거니까 애플은 중국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몰빵할 수밖에 없어요. 막힌 골목이란 소리예요, 저거. 저는 그런 면에서 삼성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기반 아래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계 최강의 인재들이 디글디글한 미국 실리콘 힐즈로 그 중에 일부를 옮겨가는 거예요. 이식해서. 혹은 이식도 아니지. 거기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영역. 삼성이 지금 제일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 영역이 파운드리거든요. 주문형 반도체. 이 주문형 반도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한 제가 다이슨이라 그래 봐요. 다이슨. 그거 저기 어디요? 세계 최강의 뭐죠? 전 진공청소기 회사. 근데 거기 다이슨에서 필요한 칩이 있어. 딱 요만한 칩 하나인데 거기 블루투스 되고 뭣도 센서도 되고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근데 딱 다이슨에서 요구하는 칩이야. 제가 그거 1년에 100만 개 써야 돼. 제가 반도체 공장 안 만든다고요. 그럼 제가 어딜 달려가? 그 달려가는 게 아까 보시면 사이러스 로직 같은 데 달려가는 거예요. 혹은 아까 아마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일 텐데 여기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 이런 회사 가면요. 반도체는 전부 로직이에요. 그 로직을 특허낸 걸 다 들고 있는 거야. 그거 이제 지재권, IP라 그래. Intellectual Propertyship. 다 들고 있어요. 모듈들을 지재권으로. 로직이에요, 로직. 수학 로직이야. 그래서 상담을 해요. 저 요거 필요하고요. 블루투스 들어가야 되고요. 와이파이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LED에서 이렇게 그 화면 나와야 되니까 LED 컨트롤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러야 되겠으니까 버튼 인풋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웃풋 인풋 되는 거죠. 이제 기기에 뭐 있고, 온도 센서 있고,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칩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쭉 계산을 해. 예, 설계비 얼마 내시고, 다운 페이먼트, 그 다음에 칩 하나당 생산할 때 저희 쪽에 1불 주세요. 혹은 2불 주세요. 아, 그럼 제작 어디서 하면 좋겠어요? 삼성 요새 잘해주던데 거기 요새 주문 넣으면 빨리빨리 나와요. 100만 개 정도 완노트에 한 10만 개만 때려도 이 정도면 한 4달러면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설계도 받아가지고 삼성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 하는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파운드리에. 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칩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 IP를 그러니까 IP를 사서 직접 설계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팹레스 반도체 회사에 찾아가서 설계를 위탁하기도 하고 저런 데들은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저거 많이 인적 자원이 많이 축적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바닥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요새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고급 인재들이 많고 워낙 이런 IT 쪽이 발달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도 강한 나라죠. 인구 대비하면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이 말아먹으려서 그렇죠. 다 털어갖고 중국에 넣어주려고 해서 문제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 기반과 한국 문화의 바탕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제조업 기반. 우리는 따라서 미국과 다른 거죠. 미국의 이 글로벌리스트 빅 머니 게임 하는 애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애플 같은 데는. 우리는 한국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이걸 넓혀가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가서 넓히려고 보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해가지고 제일 매출이 많았던 때 옛날에 중국 진출할 때 야, 사업하려면 중국 진출해야 돼. 야, 젓가락을 말이야.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해봐. 한 사람이 하나씩만 사서 써도 14억 개 파는 거야. 14억 개. 앞으로 사업은 중국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중국 그 내수 시장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고생했죠. 그래서 이 중국 내수 시장의 매출을 보면 중국 법인 매출을 보면 2013년 10년 전에 2,500억 달러가 피크였고요. 지금은 1,500억 달러로 주저앉았어. 이제 1,300억 달러도 안 될 거예요. 2019년이 1,500억 달러였으니까. 중국 사업 봄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애플같이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아주 높은 R&D와 마케팅과 서비스를 글로벌 센터가 딱 장악하고 있고 완전히 하청 기업으로 돌려버리든지 그 애플이 그렇게 해서 대성공한 거예요. 그래 그 성공 신화에 취해서 계속 그렇게 가서 지금 막힌 길에 딱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애플은. 중국에서 아무리 하청 기업 잘 돌려도 디스플레이 안 나옵니다. 삼성 수준에. 중국에서 하청 기업 아무리 잘 돌려도 삼성 반도체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나 삼성 반도체 수준의 파운드리 반도체 안 나옵니다. SoC 안 나옵니다. 애플은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그 모델에서 막힌 거예요. 삼성은 모델을 확장 중인 거예요. 아, 좀 더 지능적인 거, 좀 더 소프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건 앞으로 미국이 고향이야. 삼성이 제2의 고향을 선언한 겁니다. 삼성의 제2의 고향은 실리콘 힐즈, 미국의 실리콘 힐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이런 걸 보면서 아, 중국이랑 저런 식으로 디커플링 하면 되겠다. 앞으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아주 글로벌한 차원의 하이텍과 하이 레벨 서비스와 하이 레벨 마케팅을 장악할 수 있으면 중국의 노예노동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애플처럼. 전 그것도 안 권하지만. 그 시장도 이제 갔다 이거예요. 중국에 내수 들어간다는 건 멍청한 짓이다 이거예요. 중국 내수는 다 철수해야 되고 애플이 성공한 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R&D 센터와 마케팅을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상품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을 미국 글로벌 차원에서 갖고 있고 여기는 완전히 아주 정교한 하청 생산 라인을 짠 거예요. 애플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이 대성공 거둬요. 중국 사람들처럼 좀 페이 좀 제대로 되고 대접 제대로 해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민족도 없어요. 근데 이 모델의 문제는 뭐냐? 이거 이상 못 가. 딱 거기서 발이 묶이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고급이잖아요. 여기서 소프트 하드가 막 믹스된 그런 제조업이나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곧바로 더 소프트 영역이 더 큰 걸 쪽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퍽 건너뛰어 버리면 돼요. 중국은 디커플링이라는 소리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각오를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북한 급변 사태가 오면 우리가 중국과 한판 되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먹으려고 들 거고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앞세워가지고 북한을 자유조선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들 거고
그래야 하고. 그게 동포의 반쪽에 대한 우리의 도리죠. 그때 한번 되게 긴장이 일으켜요. 요소수 같은 일 없으려면 우리가 미리미리 다 계산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초 계속 가야죠. 윤석열이 잘하든 못하든 국힘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 자유공화 민초들은 첫째, 부정선거 참관 감시를 통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둘째,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구성해야 되고, 셋째, 국힘에 줄줄이 들어가서 국힘을 밑에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서부터 그냥 점령해 나가듯이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교체, 정치혁신. 우리 민초들이 이제 나설 때가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